이 행사 준비 별건 없는데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발표 준비가 좀 미흡합니다. 네, 첫 번째 할 거는 딱 10분짜리 이제 굉장히 짧은 거 워밍업으로 하는 거고요. 거창하게 뭐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자가 출력돼 있는데,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뭐 CMS라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서는 아니고요. 저는 어설프게나마 하고는 있고 신경 쓰고 있는데, 저희 다 사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 좀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자가 출력도 하고 있어요. 그 사진을 찍은 걸 직접 프린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사실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컬러 매니지 시스템 이야기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컬러 매니지 시스템 이야기하고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자가 출력 이야기 짧게 딱 10분짜리로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컬러 매니지 시스템이 위키에서는 이제 색 관리라고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디지털 영상에서 디지털 카메라, 모니터, 그리고 프린터와 같은 여러 장치들이 색 표현과 전환을 가리킨다. 그리고 주된 목적은 색 장치가 양호한 일치점을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그리고 모니터에서 보이는 영상, 그리고 프린터 출력물이 다 똑같이 보이기를 목적으로, 똑같이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당연히 내가 모니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은 이 모든 모니터들이 다 똑같이 혹은 비슷하게 영상이 보이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은 다른 일반 사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색이나 밝기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다른 사진들은 그냥 카메라에서 콕 찍으면은 카메라에 있는 프로세서가 아주 좋은 영상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살짝만 바꾸면은 크게 이상하지 않은 사진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대부분 냉각 CCD 쓰고 계시고 14비트나 16비트 냉각 CCD 쓰시는 분들은 뭐 늘 보시는 거겠지만 저 아래 비트 쪽에 이미지가 있고 그걸 우리가 열심히 끌어올려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색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고 밝기도 이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상태고, 우리가 전처리의 시간을 그러니까 전처리도 시간이 많이 들지만 전처리는 뭐 프로그램 자동으로 해주죠.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다 해주니까 전처리는 뭐 큰 문제 없는데, 후처리에 많은 고민과 시간이 들어요. 조금 더 밝게 할까, 조금 더 어둡게 할까, 조금 더 녹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그런 고민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보고 내가 출력한 것에서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남들은 또 다른 모니터를 쓰니까 다르게 볼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해도. 그래서 적어도 나는 표준을 좀 갖고 시작하자는 의미고, 예전에 나다에서도 우리 모니터 캘리브레이터 장비를 사가지고 돌려가면서 쓰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활동할 때는 아닌데,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좀 없는 것 같고, 또 웹에서도 제 이미지가 좀 어둡나요? 밝나요?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들, 혹은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틀어져 보이는 분들, 이미지가 색깔이 많이 틀어져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은 그래서 이런 장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니터 캘리브레이터라는 장비가 이렇게 광고에서도 보면은 뭐 색이 왜 다른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색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장비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아는 것도 좀 적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박 선생님 오시면 더 잘하실 것 같고, 공양식님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모자란 내용이고, 이런 캘리브레이션 장비가 뭐 20~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은 모니터 자체를 캘리브레이션 해서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교정을 하면 적어도 나는 표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좀 믿고 하셔도 되고,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좀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사진 하시는 분들도 요즘 장비들은 다 잘 나오니까 저런 거는 너무 과하다, 안 해도 된다, 혹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니지만 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정도 된 중도기업 모니터를 사용했어요. 걔가 색이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거를 제가 수동으로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잘 안 잡혔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해야지 그나마 좀 쓸만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한다고 이게 사진이 좋아지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표준을 잡고 시작하자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서 확장된 게 자가 출력인데요. 똑같이 뭐 캘리브레이션도 하고 고민도 잘해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남들한테 보여주려면은 남들은 모니터로 보니까, 자기 모니터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잖아요. 결국은 출력을 해야지 그 출력물이 남들도 나랑 똑같이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의 결과물은 저는 사진의 결과물은 인쇄된 그 인화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인화물도 인터넷에 찍스라든지 혹은 동네 사진과 이렇게 맡기면은 들쑥날쑥해요. 뭐 예를 들어서 쉽게 하는 게 사진 맡길 때는 조금 밝게 처리해서 보내야 된다. 왜냐면 좀 어둡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잘못된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런 화면은 발광체고 사진은 반사체니까 근본적으로 매체가 달라서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사진관들에서 사진이 나오는 과정 자체가 인화지에 그 노광이 되고 그게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사진이 완성되다 보니까 이 화학 약품의 컨디션 완전히 새 약품인지 쓰던 약품인지 혹은 오늘은 온도가 조금 높든지 낮든지 우리 뭐 예전에 흑백 인화나 그 컬러 인화 현상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4천만 원짜리 이런 장비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랜덤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찍스나 이런 곳에 사진을 보냈다가 돌아오면은 그제서야 좀 어둡네, 조금 더 밝게 할까 보내고 또 돌아오면은 조금 노랗네, 또 바꿔서 보내고 근데 다시 돌아오는 거는 또 랜덤하게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출력물까지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출력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 우리보다 아마추어가 좀 더 오래됐고 좀 더 넓고 깊게 하고 있잖아요. 일본의 그 천문 가이드 잡지에 보면은 독자 투고 사진들 뽑힌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꼭 어떤 출력기로 출력을 했다라는 것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일본 블로그에서 이런 출력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출력에 대해서 출력 자체를 즐기시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체 사진을 처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또 새로운 재밌는 한 취미의 분야 출력이라는 것도 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비 이야기가 또 재밌잖아요. 그 장비 이야기를 해보면은 제 기준에 퀄리티가 쓸만하게 나온다는 수준이 캐논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로 100이라는 모델인데요. 한 60만 원 정도. 앱손 같은 경우는 9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진업계에서는 앱손 제품을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고 저는 캐논 제품을 집에도 쓰고 회사에도 쓰는데 제가 캐논을 쓰는 이유는 자주 안 쓰더라도 캐논이 노즐 막힘이 좀 덜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캐논을 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일본에 있는 그 별을 보는 아마추어들, 별 사진을 하는 아마추어들이 압도적으로 앱손보다 캐논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검증되었나 보다 하고 캐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물이 제가 여기 중간에 까만색 파일처럼 거기에 출력물들이 들어있거든요. 중간중간 돌려보시면서 보셔도 되고 지문부터도 상관없으니까 뽑아서 보셔도 돼요. 지금 위에 있는 7만 원 정도 하는 프린터로 뽑아낸 것들이거든요.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시는 건 아니고 그리고 용지가 그렇게 비싼 용지가 아닌데 용지의 세계도 무궁무진해요. 용지가 싼 거 비싼 거 또 조금 글로시한 거 뭐 매트한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니까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얼마까지 주요? 질문 바로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1분 반 남았습니다. 네. 잠시만요. 사이즈는요, 위에 거 둘 다 그 A3까지 출력되는 사이즈고요. 제 사무실에 프로 500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A2까지 출력되는 사이즈예요. 용지라든지 잉크 선택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저는 무조건 정품입니다. 용지 같은 경우는 네, 용지는 마음껏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앱손 브러쉬 계열이 가성비가 좋거든요. 저희가 그 사진관 쓰시는 뭐 무광택지들, 광택지들 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사진 인화용 그 프린트지로 쓰시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진 인화용은 아니고요. 출력용이에요. 출력용 용지가 사진 용지가 많이 나오고요. 사진관에서 매트한 거, 글로시한 거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어요. 심지어 한지 출력도 하고요. 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비싸고 싸고 뭐 수십 수백 가지가 있어서 이거 고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퀄리티 달라지고. 그리고 예전에 프린트 해보면 네. 나중에 색깔이 금방 변하는 네, 경향이 맞습니다.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네,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요. 네. 제가 사고 쓴 지가 한 1년 반쯤 된 것 같은데 잘 제 방 창가에 빛이 굉장히 잘 드는 곳에다가 아무런 코팅을 줬는데 말짱해요. 좋아요. 네, 요즘 그리고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요즘 작가들 소위 말하는 사진 작가들이 그 작품 전시회를 할 때 다 이런 출력입니다. 잉크젯 출력이에요. 잉크젯 내가 뭐 마음이 급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잉크젯 출력은 출력물 자체를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화학적인 반응이 아니고 그냥 잉크를 조합하는 거다 보니까 늘 균일한 품질을 낼 수가 있거든요. 예측 가능한 품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작가들도 다 디지털 이 잉크젯 프린트를 합니다. 뭐, 이 정도면 한 장에 얼마씩 출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용지랑 잉크값 해서 물론 계산기 안 두드려봤지만 한 대충 5,000원 선? 한 장당 네, 한 5,000원 정도 듣지 않을까? 네? 아니 맡기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요. 네, 더 비싸요? 맡기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요, 지금. 네. 그렇죠. 이제 약간 차이 아셨던 게 네. 업체 출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나중에 또 이걸 업체를 출력해주는 업체. 업체의 선택이라든지 업체 네. 업체 네. 선택하는 거 네.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색상은 몇 가지 지금 제가 쓰는 프린터는 10가지 색깔을 쓰고 있고요. 좀 많은 건 12가지 색깔도 있고 그래요. 잉크 색깔. 근데 뭐 조합해서 쓰는 거니까 뭐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까만색을 많이 출력하잖아요. 정말 옛날에 저 컬러 프린터는 RGB 섞어서 까만색 내고 막 그래서 엄청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까만색 종류가 몇 가지가 들어가요. 까만색, 그레이, 뭐 매트 블랙 뭐 그런 식으로 막 들어가니까 까만색 출력도 크게 부담이 없어요. 네, 시간이 지금 11분까지 됐어요.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